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자, 물건을 고를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일단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야 손으로 잡고 살펴보게 되겠죠. 디자인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죠. 물건뿐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디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재미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 디자인 위크입니다.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걸 즐길 수 있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서울 디자인 위크의 이남희 총감독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하는 수도권 투데이. 오늘은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남희 총감독 전화 연결해서 서울 디자인 위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남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총감독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서울 디자인 위크 어떤 행사입니까? 네, 서울 디자인 위크는 그 동대문에 있는 DDP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같은 기간에 서울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행사들을 이렇게 하나로 아우러 부르는 그 서울 대표 디자인 축제입니다. 예. 네, 올해 3년차가 되는데요. 올해 주제는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디자인, 스마트 라이프. 이게 좀 어렵죠.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제로 해서요. 내일부터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네. 해서 다음 달 2일까지. 네, 총 11일간 열립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디자인, 스마트 네. 라이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그러게요. 이 스마트라는 말이 아마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스마트카, 뭐 스마트 시티 그런 말들이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스마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 시점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공존이 그 큰 화두로 등장한 시점에서 과연 스마트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결국 우리의 삶이 기술이나 기계 중심이 된다는 건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 스마트 라이프라는 거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기술이나 제품의 발전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다 낫게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짜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스마트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기술이 판치는 세상에서 약간의 뭐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스마트 디자인이라는 개념. 이게, 네. 좀 낯설긴 해요, 사실. 대충 뭐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의미를 되돌아보고 대충 네. 설명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청취자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태까지 디자인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주로 많이 추구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게 특히나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모양을 예쁘게 디자인하면 그게 잘 팔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인간 중심의 그런 새로운 화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그 안에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디자인을 스마트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편리와 효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사는 삶, 지속 가능한 삶, 뭐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디자인만이 아닌 지혜를 겸비한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예쁜 것뿐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서 모두가 좀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쉽진 않아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스마트 디자인 매니페스토, 동참 서명운동, 스마트 네. 디자인 선언들의 이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7월에 서울 디자인 위크 프리포럼으로 우리 포럼을 진행했는데 디자인의 도리를 논하자라는 포럼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인식의 전환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삶, 또 함께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 조화로운 삶, 이런 등등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선언문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디자인 위크를 통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또는 이제 디자인 전공자들이 오셔서 맞다. 우리가 이제는 디자인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동참하는 이제 서명에 동참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지금까지 상업적인 목표를 향해서 상업적인 것을 쫓아서 그렇게 생활해왔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한 게 여기 담기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디자인의 새로운 예.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서울 디자인 위크 2016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소개한다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제전으로서 스마트 디자인으로 스마트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액세서리 전시가 있어서요. 예. 액세서리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을 스마트 기기를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이제 제품들인데요. 어플과 더불어서 이런 전시도 아마 일반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의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에서 논의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시도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역시도 우리가 이 스마트한 디자인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고요. 또 그중에서 특히나 청년들이 일상에서 발견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워크숍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예. Why 스마트? 왜 스마트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그런 전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전시들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액세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애플리케이션하고 액세서리를 합친 신조어를 만들어내셨네요. 네, 그런 이런 신조어가 한 2013년부터 새로운 아하. 어떤 산업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한 기술적인 부분은 스마트 기기, 즉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거점을 있다면은 그 외에 어플과 그다음에 그 밖에 어떤 제품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예. 우리가 어떤 운동을 편리하게 한다라든가 내 생체 건강을 체크하는 수단으로 쓴다라든가 공부를 이제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어떤 이제 스마트한 기술을 공유하고 또 낭비를 막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각자 개인별로 나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 내 삶이 보다 편해지고 즐길만 하려면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다 세팅을 해서 자기 삶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식물이 아니고요. 예. 액세서리의 장식물이 아닌 새로운 제품 어떤 체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Y 스마트 청년 워크숍 같은 거 소개해 주셨고요. 전시 외에 그럼 시민들이 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거기 저 지하철역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펼쳐지는 곳이 이제 어울림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마켓이 열립니다. 스마트 디자인 마켓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냥 다양하게 구경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마켓 형식의 전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디자인에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좀 즐길 만한 건 없을까요? 딱 그 어르신과 손주, 손녀들이 같이 오시면 정말 좋은 전시인데요. 예.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런 새로운 이런 스마트 디자인에 관심이 무지 많고 빨리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게 도대체 애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라고 하는 굉장히 약간의 알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쉽게는 디자인 마켓을 구경하시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접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와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잠깐 사주실 수 있겠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진지하게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를 함께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가족 안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자의 어떤 신체적 조건도 다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배려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디자인이 우리 삶의 접목이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같이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어린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전시도 조금 진지하게 관람하시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서울 디자인 위크가 이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디자인 축제로도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비전을 밝히셨는데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네. 마침 올해는 이 같은 기간 내에 북경에서 디자인 위크가 열리는데요. 예. 그때 이제 게스트 시티라고 해외 도시들을 초대해서 전시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이 게스트 시티로 초대를 받아서 예. 전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서울 디자인 위크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디자인,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해서 우리는 이 스마트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의 디자인 관계자들에게 이를테면 공표도 하고 우리들의 비전을 알리는 이제 그런 자리로 전시가 펼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지금 하루 앞두고 있어서. 네네. 예, 바쁘신 와중에 전화 감사드리고요. 성공적으로 행사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서울 디자인 위크의 이남희 총감독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부 또 청와대가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조만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역 선포는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지정되는 만큼 사실상 재난지역으로 결정이 된 셈인데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 또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엊그제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국민안전처 차관이 주중에 특별 재난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경주를 찾은 자리에서 이 특별 재난지역 검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화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의 이승복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가 차 없는 주간, 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지난 여름에 폭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폭염은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인데요. 이 부분은 기후 온실가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30%, 그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승용차를 덜 타야 됩니다. 예. 예, 교통 혼잡도 줄이고, 예,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을 권장하는 이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승용차 요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요일제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예. 그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차 없는 날은 전 세계 예. 한 2,000개 도시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이고요. 예. 9월 21일 오늘이죠. 예. 오늘은 서울시에서 정한 대중교통의 날입니다. 이 날이 속한 이 주간을 차 없는 주간으로 하고요. 차 없는 날은 서울 차 없는 날은 9월 25일에 세종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예. 그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에너지 줄이기, 자동차 덜 타기, 그리고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를 해서 그 도로를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런 행사를 시행합니다. 예, 뭐 어쨌든 승용차를 대신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인데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시민님들은 참여하기 쉽습니다. 예. 출퇴근할 적에 승용차 안 타면 됩니다. 그래요? 예, 지하철 타시고, 예. 버스 타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거하고 지하철을 타는 거하고 뭐 자연 오염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승객 한 명이 60km를 승용차로 이동을 하면요. 예. 지하철로 이동할 때보다 온실가스가 1,500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러고 예. 그 자동차를 타시는 분은 자기 차 배출가스 냄새를 안 맡죠. 그렇죠. 근데 그 가스는 누군가는 맡아야 되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전거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따릉이라고 그래서 예. 예, 시내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 그 승용차 타고 나오지 않으셔도 예. 도심에서는 얼마든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보관소가 꼭 자기가 자전거를 빼온 보관소에 넣지 않아도 다른 보관소에 넣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럼요.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 네. 없는 날 행사는 뭡니까? 차 없는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차 없는 주간 중에서 예. 9월 25일 일요일 날 광화문부터
광화문 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동화면세점 있는데, 거기서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예. 그 세종대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지, 왜 승용차를 덜 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예. 청계 광장에서는 이제 자전거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세종대로 그 광화문 쪽에서는 바둑 다면기 행사하고 이번에는 특히 EU 22개국 대사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기념 사진전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그 지역별로 구간별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되네요. 네, 예.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까요? 구간별로? 네, 예. 그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 광화문 광장 쪽,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쪽, 그쪽은 그 차를 막고 재활용 장터가 열리고요. 순환의 거리로 인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EU 사진전이 개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계 광장하고 청계로 이쪽도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여기는 자전거 천국을 만들어집니다. 예. 재밌는 자전거 타기, 자전거 수리 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사거리부터 서울 광장까지는 숨 쉬는 거리입니다. 예. 기념식이 열리고요. 친환경 차량이 전시되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지금 시민운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어떻게 참여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효과가 어떻고를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많이 가미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왔을 때 재미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재밌어요. 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예, 많이들 오셔서 그 거리, 자동차에게 점령당했던 저리를 우리 사람들이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에게도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자동차, 승용차 편리한데요. 예. 우리들 스스로 좀 덜 타야 됩니다. 승용차 이용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신다면 대기오염 온실가스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 교통 혼잡까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승용차 출퇴근 처음은 쉽지 않겠지만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하시면 안 보이던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과 이승복 과장이었습니다. 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장원석 아나운서. 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정말,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장원석 아나운서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얼굴 보네요. 네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추석 때 많은 분들이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떤 단어 배워볼까요? 네, 요즘에 중국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중국 많이 가죠. 예,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쇼핑과 관련된 걸로 배우면 어떨까 싶어요. 예,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네, 물건 고를 때 우리가 왜 저것 좀 보여주세요, 뭐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예. 오늘은 이걸로 한번 배워보자. 예. 네, 먼저 지칭하는 단어들을 좀 배워볼게요. 이전에 한번 배웠던 표현이긴 한데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는 예. 좀 처음이시니까 예, 천천히 몰라요. 해볼게요. 이거는 这个. 이거가 这个. 그렇죠. 어. 네, 한 번 더. 이거는 这个. 这个. 네. 그 다음에 저거는 예. 이거. 아, 저거는 那个. 한 번 더. 那个. 那个. 그렇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거는 뭐라고요? 这个. 그렇죠. 저거는 那个. 그렇죠. 잘하셨어요. 예. 네, 좀 어색하지만 예. 그래도 잘하셨고. 재밌네요. 네, 그다음에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는 看一下. 看一下. 한 번 더. 看一下. 看一下. 네, 여기서 칸은 볼 간자인데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 이샤는 좀 뭐뭐 해보다라는 뜻이 있어서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려면 看一下.看一下. 看一下.看一下. 그렇죠. 이렇게 리듬 타듯이 看一下.看一下.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 연결해 볼게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려면 这个看一下.这个看一下. 그 다음에 저것 좀 보여주세요 하려면 那个看一下.那个看一下.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아하. 네. 예, 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항상 사게 되잖아요. 저쪽에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那个
칸이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자, 다시 복습해 볼게요. 예. 이것 좀 보여주세요. 这个看一下这个看一下这个看一下这个看一下 네, 그 다음에 저것 좀 보여주세요 하려면 那个看一下那个看一下那个看一下那个看一下 네, 잘하셨어요.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오랜만에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중국어. 자, 매일 이 시간에 중국어 대표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577번님이 저거, 나거는 들어도 재밌네요. 저거, 중국 놀러가서 쇼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이거 이제, 배운 거를 하나씩 써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거, 나거 쓰면서 저쪽 이제 멀리 있는 것도 달라고 해서 한번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함께 중국어에 하고 싶은 얘기나 배워보고 싶은 표현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립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라는 코너죠. 운전하는 분들 라디오 들으시잖아요. 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등 모든 분들 좋습니다. 운수업 하시는 분들 2016년 올해 운수대통 하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올해 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운전자의 희로애락을 비롯한 하고 싶은 말씀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나자렛의 Dream On 듣고 경기도 소식 들으러 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요즘 뭐니 해도 청년 취업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할 직원을 통합공채로 뽑는다고요? 네, 그 경기도 산하 그 공공기관 13곳이 그 통합공채 선발 방식을 통해서 그 직원을 선발합니다. 예. 신입과 경력직으로 모두 162명에 달하는데요. 그 가장 많은 직원을 뽑는 것은 그 경기도시공사로 모두 그 68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 또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42명을 선발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각각 10명씩 뽑게 됩니다. 예. 이 밖에 경기관광공사가 7명, 경기도 청년수련원과 그 콘텐츠진흥원이 각각 5명, 경기평택항만공사가 4명을 뽑고 경기도 체육회와 도자재단, 경기문화전당도 한두 명씩 그 신규 직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예. 이들 공공기관은 그 이전에는 그 모두 개별적으로 신규 직원을 선발했었는데요. 그 서류 전형에서 필기시험 대상자를 그 한정하는 등 잡음이 많아서 경기도가 그 지난해부터 통합공채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예. 불필요한 스펙을 없애고 필기시험 전에 서류 전형을 폐지하는 등 그 공정한 방식을 그 적용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달 중에 그 필기시험과 그 면접 시험을 거쳐서 11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난해는 그 10개 기관 그 통합공채에 80명을 모집하는데 7천여 명이 지원해서 그 86대 1. 그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예. 올해도 그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예. 공공기관은 역시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또 사람 뽑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두 번째 소식 들어보죠. 경기도가 미술품 경매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그 오는 그 내일이죠. 그 22일부터 그 28일까지 한교 테크노밸리 그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아트 경기 스타트업 행사를 엽니다. 예. 국내 미술 시장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마련한 그 공공미술 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 신진과 중진 작가 121명이 참가해서 그
158개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예. 우선 내일부터 27일까지는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는 프리뷰 행사가 진행되고요. 예. 28일에는 전문 경매사가 주도하는 그 공공 경매가 열립니다. 공공 경매는 그 출품작 50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판매 금액의 그 20%는 미술 공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그 막 창업한 그 사업자나 벤처를 그 지칭하는데요. 미술 분야의 스타트업은 바로 그 신진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들 그 미술계 스타트업은 신진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와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그 장을 그 제공한다는 게 이번 그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날씨도 좋고 가을 수확의 계절인데요.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시작하거나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축제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바로 그 내일부터 그 과천시에서 그 누리맛 축제가 열리는데요. 예. 이 축제는 올해로 그 20번째 맞는 과천시의 그 대표 축제입니다. 말을 주제로 한 그 퍼포먼스부터 목화기념 거리극과 그 한국 마사회와 함께하는 마상쇼, 또 그 말이 등장하는 서커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과천시 청사와 시민회관 잔디마당 등에서 열리게 됩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시흥에서 갯골 축제가 열립니다. 예. 그 해양 습지 보호구역인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소금 모으기와 갈대 염색 체험, 또 악기 만들기, 곤충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 40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구리 한강 코스모스 축제도 24일부터 25일까지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이곳 12만 제곱미터에는 봄에 그 유채꽃이 그 많이 펴서 그 축제가 열리고 가을에는 또 코스모스 축제가 열립니다. 예. 매년 축제 때마다 3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그 대표 가을 축제죠. 이 밖에 그 같은 기간에 그 이천시 장원읍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가 열리고 또 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고양 가을꽃 축제가 열립니다. 예. 가을을 맞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경기도 축제에 찾으셔서 일상의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